배달원이 뭐 하는 거야? 주제를 모르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나 해. 한태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강남 한진그룹 본사 50층.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66년의 세월이 패여 있었다. 회장이라는 무게, 남자라는 무게, 아버지라는 무게. 휴대폰이 울렸다. 카톡. 딸 한지원의 메시지였다. 아버지, 오늘 저녁 준호 만나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손가락이 멈췄다. 윤준호. 변호사. 딸과 8개월을 함께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태수는 그 남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사진으로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자신감. 그것이 문제였다. 현숙 비서가 들어왔다. 65세. 35년을 한태수 곁에서 봐온 여자였다. 회장님, 새벽부터 지원이가 만난다고 했다. 오늘 저녁? 아, 그 변호사분이군요. 응. 현숙 비서가 한 발 물러섰다. 회장님, 그분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 혹시 모르지 않으세요? 한태수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결정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하나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오후 3시. 한태수는 거울 앞에 섰다. 50층 회장실의 거울. 자신의 얼굴을 봤다. 명품 정장, 롤렉스, 다이아몬드 반지. 수십 년을 그렇게만 살아온 얼굴. 그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정장, 넥타이, 구두. 마지막으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다. 현숙 비서가 검정 봉투를 가지고 나타났다.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안에는 쿠팡 라이더 유니폼이 있었다. 빨간색. 배달 박스도 함께. 현숙 비서가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응급 연락처, 변호사, 의사, 딸의 이름과 번호.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6시 50분. 강남역 부근의 작은 카페. 윤준호는 이미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 잘 차려입은 남자. 명품 시계가 손목에 붙어 있었다. 지원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왔어? 응. 아버지는?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했어. 지원은 윤준호 맞은편에 앉았다. 문이 열렸다. 쿠팡 라이더, 빨간 유니폼, 모자, 마스크, 배달 박스를 든 남자가 들어왔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주문 안 했는데요? 선착순 프로모션입니다. 무료입니다. 배달원이 상큼한 음료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영수증을 내밀었다. 서명 부탁합니다. 윤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서명? 이미 무료니까 필요 없잖아.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직무상 필요합니다. 배달원의 목소리가 낮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준호. 변호사. 윤준호는 펜을 집어들었다. 대충 서명했다. 글씨가 휘갈겨졌다. 이제 됐죠? 서명이 또박또박이 아닙니다. 한태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다시 서명해 주실래요? 윤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어냈다. 소리가 컸다. 카페 전체가 고개를 들었다. 뭐 하는 거야? 배달원이 주제를 넘네. 한태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딜 감히 날 시키는 거야? 응? 회장한테 이러는 거야? 윤준호가 일어섰다. 손가락이 펼쳐졌다. 뭐 하는 거야? 이 형? 어딜 나대는 거야? 배달원이 뭐 하는 거야? 주제를 모르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나 해.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다. 한태수가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손님, 이 가게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통제의 목소리였다. 윤준호가 물러섰다. 뭐? 지원이 일어났다. 아버지, 그만. 그 순간 한태수가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딱 하는 소리. 긴 정적. 지원의 입에서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목에 걸렸다. 한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윤준호를 바라봤다. 마스크를 벗었다. 온전히 노출된 얼굴. 66세의 얼굴. 한진그룹 회장의 얼굴.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건가요? 목소리가 낮았다. 배달원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었어요? 좋아. 했잖아. 윤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한태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먼지를 털어냈다. 마스크를 다시 썼다. 주문하신 배달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대로 카페를 나갔다. 지원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저녁 9시 한태수의 대저택. 강남구. 지원이 들어왔다. 아버지를 따라. 차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한태수는 응접실에 앉았다. 여전히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지원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뭐 하신 거예요?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지원, 물어봐야 할 건 내가야.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 지원의 입술이 떨렸다. 네. 진지했어?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한태수가 일어났다. 그는 집의 한쪽 끝으로 걸어갔다. 방 한 구석에는 금붕어 어항이 있었다. 30년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지원, 내가 왜 배달원이 돼야 했을까? 네. 왜 배달원이 돼서 그 남자를 봐야 했을까? 지원이 대답을 못했다. 사람을 아는 방법은 하나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 신분이 떨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람 모습, 그게 진짜 모습이야. 명품 시계나 명함에는 인성이 안 나와. 봤어? 너 약혼자의 진짜 모습? 지원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그건 뭐? 내가 심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그 남자가 너한테 뭐 했어? 다른 거고. 내가 배달원 아니었으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 배달원한테 하려고 한 짓. 봤어? 뭐요? 무시. 그리고 한태수가 돌아섰다.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했어. 나한테 이유도 없이. 지원의 목이 메었다. 그런 남자를 신뢰할 수 있어? 지원은 대답을 못했다. 한태수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배달원 유니폼을 벗기 시작했다. 내일 회사를 가야 해.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 네. 그 남자를 더 이상 만나지 마. 아버지, 내 말이 끝났어. 그 밤, 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커튼을 닫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아침마다 밥을 준비해놨다. 휴대폰을 들었다. 카톡 메시지 100개. 모두 윤준호였다. 지원아, 나 말 좀 들어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배달원이 무릎 꿇은 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회장이 한 거잖아. 지원아, 나 좀 말 들어. 지원은 커피를 내려 마셨다. 쓸 정도로 진한 커피. 거실로 나왔다. 한태수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한태수가 신문을 내려놨다. 응. 밥 먹어? 아직요. 아버지,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배달원으로 위장하고 무릎을 꿇고. 다 필요했어요? 한태수가 한순간 눈을 감았다.
너도 같은 질문을 나한테 할 거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네. 왜 하셨어요? 지원,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건 중요해. 너한테는 어떻게 대하든 모르지. 하지만 타인한테,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야. 그래도 당신은 배달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회장이잖아요. 한태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낮은 웃음. 수치. 지원, 내가 그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수치가 아니야. 그건 메시지였어. 너한테, 그리고 그 남자한테. 신분이 뭐냐고. 지원은 3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닫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다.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았다. 3일째 저녁, 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25세의 얼굴, 눈이 부어 있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윤준호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거실로 나왔다. 한태수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한태수가 신문을 내려놨다. 응. 밥 먹어? 아직이요. 아버지,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왜 이렇게까지. 지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궁금한 게 있나? 네. 당신이 정말 배달원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태수가 한순간 눈을 감았다. 너도 같은 질문을 할 거야. 그는 일어났다.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지원은 그를 따라갔다. 방에는 책상 위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확인해 봤어. 너 약혼자에 대해. 한태수가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윤준호의 정보가 가득했다. 경찰 고소 기록? 이건 모두 여자 의뢰인. 성적 괴롭힘. 하지만 합의로 끝났어. 돈으로.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한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회사 동료들의 인터뷰. 내가 탐정에게 의뢰했어. 모두 같은 얘기를 했어. 지원이를 떠난 지 2주 후에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대. 그 여자도 3개월 후 사라졌대. 지원이 의자에 앉았다. 움직이지 못하고. 난 널 괜히 상처 주려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너한테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 울어. 얼마든. 이건 너의 눈에서 나온 눈물이어야 해. 지원이 울음을 터뜨렸다. 깊고 긴 울음. 한태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5일 후, 회사 임원진 접대 자리. 한진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일식당. 회장실에 임원진들이 앉아 있었다. 5명. 모두 50대 이상. 한태수가 들어왔다. 옆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젊은 남자. 30대 중반. 여러분,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한태수가 앉으며 말했다. 이쪽은 우리 회사의 법무를 담당하실 새로운 변호사분이십니다.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임원들이 인사를 나눴다. 근데 왜 기존 변호사를 바꾼다고 갑자기? 채무이사가 물었다. 기존 변호사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 자리에 한 분을 더 초대했습니다. 한태수가 손을 들었다. 문이 열렸다. 윤준호였다. 그는 들어왔고 한태수의 옆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받았다. 그는 웃으며 앉았다. 여기가 어딘데? 한태수가 웃음을 지었다. 소개합니다. 윤준호 변호사.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 회사와 법정에서 맞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뻣뻣해졌다. 뭐라고? 채무이사가 반문했다. 윤준호 변호사는 이전에 2건의 성적 괴롭힘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모두 여성 의뢰인. 합의금으로 끝났죠. 한태수가 종이를 꺼냈다. 법원 판례 기록들. 그리고 우리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그 변호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채무이사. 모든 눈이 채무이사에게로 향했다. 채무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건 조용히 하세요. 한태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내가 말할 때까지는. 그는 윤준호를 바라봤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여성 직원들을 괴롭혔고 그것을 합의금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임원 채무이사와 그런 일들을 함께 묵인하고 도와온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이사가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앉아요. 한태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채무이사는 자리에 앉았다. 이 모든 것을 법원에 고소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닙니다. 한태수가 윤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손을 떼세요. 알겠습니까? 윤준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태수가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따라 일어났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다. 5일 후 경찰청 신고 접수실. 한태수는 변호사 박준철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녹음 파일, 문자 기록, 합의금 영수증, 은행 입금 기록. 경찰관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건 심각한 건데요. 네. 그래서 온 거고요. 한태수가 말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들이 개입되어 있고 이를 은폐해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태수가 일어났다. 그는 경찰청을 나갔다. 박준철이 따라왔다. 회장님, 이 일이 커질 텐데요. 알아요. 딸분이. 딸은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밤, 한태수의 대저택. 지원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침묵 속에서 한태수가 들어왔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뉴스를 봤어요. 응. 당신이 고소를 하셨어요? 응. 지원이 일어앉았다. 그럼 준호가 그 남자는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어? 아직 전화를 안 했어요. 한태수가 의자에 앉았다. 지원, 이 일은 이제 법의 손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아버지, 저는 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집에만 있어. 학교도 가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아버지, 내 말이 끝났어. 일주일 후, 뉴스는 이미 크게 터졌다. 한진그룹 회장, 성적 괴롭힘 사건 고소, 내부 임원들 연루, 언론의 뭉치, 카메라, 취재진들. 한태수는 경찰청 앞에서 한마디를 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사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카메라가 빛났다. 그 밤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준호였다. 지원아, 나 말 좀 들어줄래? 지원이 침묵했다. 이건 모두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이 전화를 끊었다. 2주 후 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윤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좋아, 돈 줄게. 입 다물어. 법정이 한순간 정적으로 흘렀다. 피해자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그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돈으로 처리하고 싶었어요. 같은 시간, 한태수는 법정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옆에 있을 뿐이었다. 어른의 침묵, 어린이의 침묵. 심리가 끝났다. 한태수와 지원이 들어갔다.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윤준호는 성적 괴롭힘 및 강요죄로 유죄 판결 받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법정이 한순간 요동쳤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윤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항소하겠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외쳤다. 법정을 나가며 피해자 여성들이 한태수에게 인사를 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들어 있었다. 승리, 그리고 후회, 슬픔.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법원을 나갔다. 차 안에서 침묵. 지원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난 뭘 해야 하지? 한태수가 운전하며 말했다. 지원, 이 일은 이제 끝이야. 넌 앞으로 나아가야 해. 어떻게요? 그 남자를 잊어.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인성으로. 지원이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불빛들. 한개월 후, 한진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한태수는 창가에 서 있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 기각. 윤준호는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숙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그 사람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한태수가 돌아섰다. 윤준호가? 네.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태수가 한순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간을 정해. 교도소, 면회실. 한태수가 들어갔다. 윤준호는 이미 앉아 있었다. 65개월 뒤에 윤준호. 얼굴이 많이 여유롭다. 회장님. 윤준호가 입을 열었다. 조용히 해. 한태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윤준호가 입을 닫았다. 넌 정말로 뭘 했는지 알아? 네. 뭘 했어? 사람을 상처 줬어요. 그뿐이야? 아니, 그 여자들을 힘들게 했어요. 한태수가 한순간 눈을 감았다. 내가 배달원이 되어서 그 짓을 한 이유가 뭐 같아? 윤준호가 대답을 못했다.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어. 신분이나 돈으로는 알 수 없어. 오직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으로만 알 수 있어. 한태수가 일어났다. 넌 지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 2년 6개월. 그 시간 동안 넌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혹은 그는 윤준호를 바라봤다. 넌 절대 알지 못할 수도 있어. 한태수가 방을 나갔다. 윤준호는 혼자 남겨졌다. 긴 침묵 속에 3개월 후 한진그룹 회장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직 문화개선위원회가 생겼다. 성적 괴롭힘 신고 센터가 생겼다. 심리 상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한태수가 전사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직급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임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간, 학교. 지원이 책을 읽고 있었다. 학생 식당에서 옆에는 새로운 친구가 앉아 있었다. 너 이 사람 좋아해? 친구가 물었다. 글쎄, 뭔가 다르더라고. 신분이나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
지원이 웃음을 지었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 저녁, 한태수의 대저택. 지원이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주방에서 아버지,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태수가 야채를 자르고 있었다. 지원, 넌 이미 배웠어. 사람을 보는 눈. 신분이 아니라 인성으로. 그걸 잊지 마.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을 주의 깊게 봐. 맨 처음부터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 네. 이제는 알겠어요. 지원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밥을 준비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달았다. 따뜻했다. 6개월 후 한 번의 우연. 지원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대학로, 북적이는 거리, 갤러리가 있는 골목.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지원? 지원이 돌아섰다. 그것은 윤준호의 어머니였다. 아, 안녕하세요. 지원이 인사를 했다. 지원, 난 많이 생각했어. 내 아들이 한 일들에 대해. 윤준호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아들 때문에. 지원이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아,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수 없어. 넌 피해자잖아. 물론 내 아들도 피해자들에게 한 짓이 더 심하지만.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네.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윤준호의 어머니가 한순간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은 지금 감옥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 나갈 때쯤이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난 믿어. 그러길 바랍니다. 지원이 말했다. 혹시 언젠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낮았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단지 결정했을 뿐이었다. 윤준호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원이 웃음을 지었다. 슬픈 웃음. 그들은 거리에서 헤어졌다. 집에 가는 길에 지원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일이 좀 많아. 뭐 있어? 아니, 그냥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태수가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널 사랑해, 지원. 정말로. 네, 알았어요. 지금 집에 가요. 밥 준비할게요. 지원이 전화를 끊었다. 저녁? 대저택? 지원과 한태수가 앉아 있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오늘 누구를 만났어? 한태수가 물었다. 윤준호 어머니를 만났어요. 한태수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래, 뭐 했어? 그냥 얘기했어요. 용서했다고.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넌 정말로 용서했어? 네. 아니, 지금은 용서했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지원이 밥을 먹었다. 아버지, 나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배달원이 되신 이유가 뭔지, 뭐라고 생각했어? 그건 단순히 그 남자를 시험하기 위해서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태수가 웃음을 지었다. 뭐라고 생각했어? 그건 나한테 사람을 보는 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들은 밥을 먹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달갑고 따뜻했다. 1년 후, 봄, 한진그룹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임원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문화. 한태수는 이제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다.
다음 세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있었다. 그의 나이가 이제 67세였으니까. 대학교 지원의 졸업식. 한태수가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지원이 무대 위에 올라갔다. 학위를 받았다. 미소. 한태수는 그것을 봤다. 자신의 딸의 미소. 그리고 그 미소가 가져온 빛. 저녁. 집. 지원의 졸업 파티가 있었다. 친구들, 가족. 소박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한태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금붕어 어항을 보고 있었다. 30년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지원이 옆에 앉았다. 아버지, 뭐 봐요? 물고기. 30년을 저 안에서 살고 있어. 같은 물, 같은 먹이, 같은 조명. 매일. 그래도 살고 있네요. 그래. 그리고 견뎌냈어. 그런 게 삶이야. 같은 것 속에서 견디고 때로는 변화를 만들고.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야. 지원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뭐를? 인권 변호사. 내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태수가 웃음을 지었다. 깊고 긴 웃음. 좋아. 그리고 그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넌 이미 배웠어. 사람을 보는 눈. 그걸로 충분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옥상. 한태수와 지원이 함께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 아버지,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당신은 후회해요? 그날 배달원이 되신 일 말이에요. 한태수가 한순간 생각했다. 긴 침묵. 아니, 후회하지 않아. 왜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넌 배웠으니까. 사람을 보는 법. 신분이 아니라 인성으로. 그리고 그는 지원을 바라봤다. 넌 더 강해졌어. 아프지만 강해졌어. 지원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는 넌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커 있으니까. 그들은 옥상에서 서 있었다. 말없이 함께.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별처럼.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별들처럼.